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구한 2차 출석 날짜는 내일 오전 9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한 협의가 합의는 아니라며 강경합니다. 체포영장 신청 때부터 소환 방식, 조사자, 소환 날짜까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모레 공식적으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미 수사팀 배정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한 것처럼 김 여사를 전격적으로 부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질문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특검이 대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부분 첫 수사 예상하시나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걸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첫 수사가 무엇이 될 거냐는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고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16가지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좀 보세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이권을 얻었는지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조작에 좀 관여가 됐는지 여부고요. 또 건지법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공천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이익, 뭐 명품백이라든가 뭐 가방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가장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특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수사가 조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냐. 예.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수사는 종결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혐의가 확실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이 노선을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국정을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서정민 변호사님, 기자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모레 이제 현판식을 한단 말이에요. 좀 빠른 겁니까? 기자들의 이런 질문이? 사실 조금 이 대상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사실 소환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조금 질문들이 빠른 시작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대상 자체가 16가지가 되고 뭐 그중에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과 같은 뭐 상당 부분 수사 기록에 쌓여 있는 그런 사건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밖에 이제 다른 혐의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실질적인 조사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소환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로만 소환이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사실 그런 일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1년 되게 좀 연속적인 소환까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이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에서 지금 소환 여부를 조금 예측하기라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김 여사 소환 시점이 사실 뭐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좀 지연전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속도전으로 가되 김건희 여사는 지연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 사안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공안 사건인데 예. 김건희 여사 건은 조금 복잡한 건들이 많습니다.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뭐 주범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왔고 자기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 증거를 좀 더 확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김건희 여사를 부르기에는 정황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그리고 뭐 백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 일치를 이루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부를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수사와는 약간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 윤 대통령 사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안 사건에서 약간 드라이하고 재미없는 사건이라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사실 좀 말초적인 신경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아서 예. 이런 부분들은 폭발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잘못 불러서는 특검이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달리 지연전으로 특검이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속보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해달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 연기 요청이 오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연기한다면 사유를 보고 형사법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구를 했었죠. 이게 일단 뭐 선배님 뒤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이 어젯밤에도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연기한다면 안 온다면 형사법 절차 검토하겠다. 이게 체포영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한번 기각되긴 했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아서 소환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사실 지금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혹여라도 이제 뭐 구속영장까지도 조금 내포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까지도 검토를 해서 예. 구속영장까지도 우리는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내포하기 위해서 굳이 뭐 체포영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형사법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오라는 얘기죠.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압박하는 거고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또 청구할 수 있다. 예. 당신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특검이 조금 이런 부분의 어떤 얘기들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너무 이런 것 갖고 싸우다 보면 예.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체포영장은 그냥 전격적으로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체포영장은 이제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계속 나가긴 나가겠다. 조금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략은 결국 자신이 특검 수사를 받고 나서 거기 받다 보면 검찰에 질문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들이대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결국에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가 또는 공범들의 변호사들과 좀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 교환할 수 있고 예. 결국 진술을 마치거나 증거 인멸 우려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텀을 두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예.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빨리 소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만 자꾸 이제 체포영장 청구한다 이 말을 너무 말해버리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게 압박 카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예.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저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또 예. 어려우면 진술 거부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예. 그리고 또 날인 거부해버렸잖아요. 날인 거부해버리면 또 진술 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너무 신경전에 휩쓸리다 보면 정작 국민들의 관심도 신경전에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좋습니다만 특검의 권위까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서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한다 안 한다 지금 그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까? 검찰에? 사실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원래는 이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의견서가 접수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구두로 접수를 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상황상 봤을 때는 뭐 일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이게 반드시 뭐 필수적인 절차라거나 그걸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특검에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상 또 특검에서는 이런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이상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늦더라도 이런 의견서를 전달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예. 만약에 이런 의견이 뭔가 공식적으로 서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 입장에서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형소법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일단 뭐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의견을 좀 정식적으로 제출하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뭐 당장 뭐 내일 오전 9시긴 합니다만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한 번 더 뭔가 이유를 만들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특검의 압박 기세로 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예. 문재인 정부 때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공인이라도 비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검찰청 내부 훈련 규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였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수혜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부 다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그런 사전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고 뭐 이렇게 압박형을 하는 것은 인권 보장에 사실 맞지 않는데 원칙은 그러한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공개 소환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 비공개 수사기관 소환에 대해서 좀 고집을 하시는데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태도가 나쁜 걸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좀 실효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좀 이익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효적 이익이 없다면 지금 특검의 좀 소환을 조금 강제하거나 그리고 공개 소환을 계속 요구하거나 이렇게 예. 하더라도 거기에 응하는 것이 지금 여론이라든가 실효적 이익을 봐도 그것이 맞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사건 관계자 모두가 지금 구속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계속 뭐 피의자 인권이나 여러 가지 원칙이나 이런 것을 대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여론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실효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특검의 요구에 응하는 예. 것이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특검은 지금 피의자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출두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이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좀 법꾸라지라는 그 말을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특검 수사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여론에 그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 송진호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함 소환에는 출석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발언을 성실성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다음 소환 조사 일정은 어떻게 좀? 그거는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은 하실 예정?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을 하실 겁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이 적법함 소환이라는 거를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이 적법한 소환의 근거들이 좀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뭐 따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또 피의자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외부에서 관측을 했을 때 과연 이 주장이 합리적인가 혹은 근거가 충분한가를 따지자면 사실 좀 많이 빈약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 삼는 것이 예를 들어 적법 절차, 특히 뭐 임의 수사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점들 주장을 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뭐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뭐 촉박하다든가 혹은 협의가 더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결국에는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수사 일정을 잡는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특검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서 판단을 할 영역이고, 협의라는 것이 뭐 있으면 좋고 또 당연히 뭐 타당할 수가 있긴 하지만 합의와는 다르게 결론이 뭐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뭐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당부를 따지자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잠시 뒤에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소식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뭐 최 의원님도 그 피의자 인권보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게 된다면 더 엄격하게 윤 전 대통령보다는 어차피 보면 좀 사인에 더 가까울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변호인단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본인이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준 마당에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을까 싶고요. 당연히 이제 공개 소환도 해야 되고 특검 사무실로 가야 되는 것이지 3회 장소로는 갈 수 없다. 만약에 특검이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자체에 대한 비난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인인지 사인이겠습니까? 사인이었으면 국민들의 비판이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사실상 많은 뭐 공천에, 인사에, 뭐 국정에 엄청나게 개입된 게 많아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본인이 뭐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휠체어를 탔습니다만 뭐 이게 특검 수사를 거부할 만한 명분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서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공인이냐 사인이냐 이런 거를 뭐 판가름하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또 하나 이게 국민적인 알 권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다 비공개 처리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사실 이제 공인 그리고 사인을 법적으로 뭐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법률 자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 사회적인 평가에 달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뭐 사회적인 역할이나 또 공적인 성격상의 그런 역할들을 봤을 때 뭐 공인이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공인이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비공개 출석을 해야 될 것이냐, 공개 출석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딱히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수사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뭐 개인의 그런 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정도의 규정은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뭐 출석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공개다 비공개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언론 기관들이 확인을 하고 결국 뭐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뭐 특별히 차이를 두면서 다른 사인이냐 공인이냐 차이를 두면서 이런 출석 절차를 뭐 제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뭐 공인 사인 이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 뭐 수사기관 특검에서는 뭐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단 맞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라도 이제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을 때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혹여라도 이제 외관상으로라도 그런 불공정한 시비가 뭐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점들은 배제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무적으로 판단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요. 휠체어를 타고 김건희 여사가 퇴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주말 내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왔죠.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는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 특검에 출두하면서 지하 통로에서 비공개 사진 안 찍히겠다 예. 했는데 김건희는 또 왜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사진 찍혀요? 이건 뭐 쇼도 같지만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고 하는 그런 술책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휠체어를 탄 모습을 보고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술책이라고 뭐 해석을 했는데 이수근 위원장은 어떻게? 실은 뭐 휠체어를 탈 필요가 없죠. 예. 어떤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휠체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동정심 유발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 조사에 있어서 시간을 지연하거나 또는 조사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행동을 통해서 국민적 동정심, 공감대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보수의 국민들조차도 굉장히 싫어해요. 예.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받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동정심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예. 어떻게 하면 조사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볼까? 이건 동정심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체의 어떤 아픈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아픔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픈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픈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걸 해소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성실히 조사받고 본인이 성실히 해명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닐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서 변호사님 실제로 특검에서도 저 모습이 좀 부담이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실제로는 뭐 김 여사의 그런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예.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휠체어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그리 뭐 소환 방식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여라도 이제 뭐 진단서 등이 구체적으로 제출된다면 모를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특검에서는 이제 최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사실 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지금 특검에서는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면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뭐 비본질적인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점들까지도 특검에서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이 장면 때문에 더욱 이슈화가 되는 바람에 예. 출석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 브리핑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석 일정 협의, 내일 조사 일정은 3일 이후로 변경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특검에서는 내일 오전에 나오라고 했죠. 여기를 3일 이후로 변경을 재차 요청한다는 거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해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요.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 아닌 조율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 이 말 자체만 보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내일?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 제가 알기로는 예. 최근에는 두 분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변호사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조율을 해서 출두를 합니다. 요즘은. 예. 과거에는 안 나오면 뭐 체포한다, 강제 수사한다 이렇게 막 하면은 뭐 속된 말로 뭐 마음을 졸여서 이렇게 예. 출두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또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너무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예. 자꾸 저렇게 소환을 미루면 이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라는 게 사실 정치 수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여론의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수사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수사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압박성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여론을 등에 업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예.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조율을 하고 협조해서 출두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만은 예. 지금 저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특검은 점점 더 날선 기세로 압박할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법꾸라지의 형태를 보인다는 그런 여론을 자꾸 그럴 수 나빠지기 있죠.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일단 이번 2차 소환은 응하는 것이 예. 여론을 일단 좀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자꾸 미루시는 것보다는 오늘 중으로 협의를 하셔서 빨리 그 수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여론의 예. 향배에는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조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의자가 조율을 거부하고 계속 조율하자고 얘기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 조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예. 일정을 조율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 2주일 뒤로 다시 한번 일정을 잡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 조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이른 시간에 조사 일정을 잡고 또 이게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이제 그때 출석을 하지 않는다 또 그 이후에 또다시 출석과 관련해서 뭐 조율이 되지 않거나 혹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점점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혹은 구속영장과 같은 강제 구인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따라서 예. 이 점 뭐 내일 당장에 만약에 출석이 없을 경우 특검에서는 뭐 일단 형소법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한두 번 정도 더 반복이 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검토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특검에서는 만약에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연기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지만 형사소송법도 검토하겠다. 이것이 어젯밤에 나온 입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지난합니다. 조사 과정이. 이것도 또 시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상대방에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신속하게 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좀 끌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겠다 말씀드리고 예. 김용현 전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라든가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를 막기 위해서 보석 조건을 달았더니 여기에 대해서 항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추가 기소가 됐는데 구속영장이 신청되니까 또 그 재판부를 기피 신청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지 못하고 다시 6개월 정도 또 구속돼야 될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상식적인 변호인으로서는. 그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예. 저게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된 어떤 대처 방법이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경찰에서 조사받기 싫어서 경찰관에게 내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인데 경찰이 나를 수사해? 예. 이런 정도 수준의 어떤 대응. 그리고 뭐 특검에서 하루 이틀, 3, 4일 조사를 미룬다고 해서 쉽사리 공범들과 진술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전 국민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요 없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고 예.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아쉬워하기보다는 박수 칠 거예요. 그런 예. 오늘 매를 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매를 벌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매를 버는 이유를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혐의가 11개입니다. 특검의 날짜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연되다 보면 과연 기한 내 수사가 가능한지는 할 건지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혐의 구정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특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특검의 구조 이런 걸 잘 알고 예. 그리고 특검의 한계도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싸움에서 초반에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방어권을 강하게 형성하는 걸 보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는 피의자의 권리라고도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내셨기 때문에 여론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론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 윤 전 대통령 뒤에는 대통령 재임 시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지금 탈당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운 지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 근데 예. 밖에서 출두 거부나 그리고 여론전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불리한 지경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소환에는 응해야 된다. 그리고 소환에 응해서 그 신문 조서에서 자신이 최대한 방어권을 형성하면 되기 때문에 예. 증거로서 맞서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아니고 기싸움을 계속 하시면은 여론전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실익을 많이 찾으려는 그렇게 해서 방어권을 최대한 형성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서 변호사님도 짧게 어떻게 전무하세요? 일단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출석에 빨리 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예. 특검 기간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특검한테 하고.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특히 지금 뭐 관련해서 이미 뭐 경찰이라든가 혹은 검찰 쪽에서 조사가 된 내용들이 기록으로 또 넘어와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정해진 기간 안에는 충분히 어쨌든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시기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장 중요한 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결국 이제 피의자 신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이 피의자 신문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렇다면 좀 빠른 시간 내로 또 소환 절차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뭐 앞으로 수월한 그런 수사 과정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승부전적은 따로 안 여쭤볼게요. 네, 네. 이거 여쭤볼게요. 박은정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했으면은 긴급 체포하고도 남았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특검이 그것은 기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조사 거부죠. 그건 조사 거부면은 만일에 윤석열이었으면은 그 피의자는 긴급 체포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그럴 사안입니다. 이 발언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통이고 지금 조은석 특검도 특수통이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싸움을 일환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외견적으로는 기싸움인데 네. 실상 들어놓고 보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불렀을까라고 예. 본다면 수사의 단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거의 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조사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뭘 원할 것이냐.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겠죠. 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가 회동을 했잖아요. 뭐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등과 안가 회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내란에 동조하고 나중에 증거 인멸까지 핸드폰을 다 교체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관여됐기 때문에 얼마나 국무위원들이 이 내란에 동조가 됐는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내란에 동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외환죄 관련해서는 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영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실은 세 사람이 한 거거든요. 공모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어떤 관련 정황 증거라도 조금 얻은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정말 신속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유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출신으로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해봤습니까? 그만큼 자신도 강골일 거예요. 버티는 거에도 좀 강골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강하게 몰아붙이면서도 좀 여유는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막상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거냐, 진술을 이끌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1차 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문제를 제기했었죠. 송진호 변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인 경찰분께서는 조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저희가 표명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때린 사람을 그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는 그 박총경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서 변호사님, 일단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저런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주장 자체가 일단 사실과는 다르다. 예. 그래서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뭐 관여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이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의 그런 당부를 따지자면 일단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일단 했다라는 점은 사실 뭐 일반적인 사건에도 이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 이제 담당하는 수사관에 대해서 본인에게 너무 강압적이라든가 혹은 불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사관 그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예. 뭐 그런데 다만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교체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고 예.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라면 사실 뭐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점들을 조금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예. 변호인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런 담당자 교체 요구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혹여라도 수사기관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변호인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따라서 저도 지금 이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 담당자로부터의 그런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과연 그밖에 더 다른 뭐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 뭐 어떤 보도를 보면은 사실 저게 문제가 아니었고 특검에서 허를 찌르는 신문을 해서 변호 전략을 급격하게 바꾸는 바람에 그랬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검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 취소 사유에 당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언급한 것은 공수처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예. 수사 질서의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판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수사해서 지금 구속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속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영장 시도를 같이 했거든요. 강제 수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함께한 경찰이 오히려 지금 이 특검 수사에 들어와서 나를 수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사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응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처음부터 검사를 투입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경찰을 투입해서 사실 뭐 공수처나 경찰이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질서에 문제가 있다는 그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한 것은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경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사 기법도 좀 신중해야 된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질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좀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예. 오히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반론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꼬투리를 만든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젯밤 브리핑을 보면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만약에 조사를 할 때 경찰을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오히려 변호인단을 수사 방해 행위 이런 것 때문에 입건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이걸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서 경찰관을 배제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거네라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박창환 총경이 분명히 나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게 아니라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환 총경을 검사로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또 특검이 한 발 물러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싸움의 일종인 건데 예. 피조사자가 조사자를 결정할 권한은 없죠. 그리고 박창환 총경이 갑자기 뚝 나타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죄를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분을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변호인들 사법방해, 수사방해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의 이런 조치는 실상 피고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변호인들이 어떠한 특검에서의 조사 과정을 공범들의 변호인들과 논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피의자의 손발을 좀 묶으려고 하는 특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공격적인 태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인을 공격할 만한 거리는 없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알고 있죠. 이게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속으로 느끼는 압박감은 좀 있어요. 이게 혹시 증거인멸하다가 걸리면 자신의 어떤 변호사 자격증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행동에 제약을 준다는 차원에서 특검이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직 대통령, 보수 진영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임 후에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5명이나 된다. 이거 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홍준표 시장은 보수 진영의 개혁을 원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는 맥락인 것 같아요. 총체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죠.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 전 시장께서는 윤석열 정부 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 언급을 하셨고 집권 기간 그렇습니다. 중에는. 집권 기간 동안 예. 그리고 굉장히 우호 세력이었기 때문에 물론 단체장으로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적대적으로 해서는 그 대구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예. 내내 굉장히 그 우호적이었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발언만 하셨는데 예. 지금 와서 저렇게 공격을 하시는 것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시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예. 지금 한동훈 좀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저렇게 또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홍 전 시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윤 전 대통령 임기 거의 마지막까지 굉장히 예. 우호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렇게 날선 비판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발언을 하신 걸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요.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 과거의 전직 대통령이 어쨌거나 소환이 됐을 때는 국민께 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입장조차도 없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라든가 자신의 어떤 관리를 잘못해서 송구스럽다든가 이 정도 수준의 발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하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특검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고 자신의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내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과거 보수가 법은 잘 지켰잖아요. 또 안보도 중시하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죄다 5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고 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이번을 계기로 경험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파면이 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실은 보수 정당의 존립이기 또는 보수 정당이 정말 필요한가? 보수 정당이 국민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예.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남아있는 작은 기득권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잘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이런 비판들이 아주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되고 본인은 탈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예. 비판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